24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을까요? 있으면 빨리빨리 말하세요. 24쪽 없나요? 12번. 12번. 요거. 자,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그럼 일단 이런 문제는 이 나눗셈의 상황을 한 줄의 식으로 쫙 써놓자 그랬지? 어떻게 써야 될까, 언제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qx 그 qx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해줬잖아. x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그렇지. 자,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어서 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항등식인 거야.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까 개수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개수 비교. 그래서 다 전개시키지 말고 요것만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 3x제곱 보이잖아.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이쪽을 전개시켰을 때 x제곱이 언제 나올까? 생각해보면 요렇게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4x제곱 한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가지고 ax제곱 한번 나올 거고, 또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얘네 둘을 합친 것이 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x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요. a는 1. 그쵸? a가 1. 어서 와. a가 1.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5잖아. 이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항이 우변에서는 그럼 뭐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상수항 하나 나올 거고, 여기 3 하나 있잖아. 그래서 이쪽에서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이지.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지금 숙제에서 질문 받고 있어요. 24쪽부터 질문 받고 있어요. 잠깐만. 남은 친구들 문자만 보내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24쪽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25쪽 16, 19, 20 여기가 몰빵이구만. 자, 16번. 자, 16번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여기까지 읽어보면 시우야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그냥 하나에 딱 한마디로? 그지? f-2지. f-2가 얼마다? 5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쓰면 f-2가 5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한마디로 쓰면 뭘까 이거는?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요 식의 x자리에 갖다 넣어. 이거가 이제 나머지를 대답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그렇지. 그럼 답도 뭐예요? 5야 5.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정리의 기본적인 표현을 알고 있느냐. 우리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물어봤던 게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위에 부분을 읽어봐도 f-이고 밑에 부분도 f-2야 결국엔. 답이 그냥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이라 했나요? 19번. 자, 19번. 자, 19번 문제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다. 이것도 하나로 딱 메모하고 가자. 뭐라고 쓸까? f 마이너스 1은 4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8이다. 얘는 뭐예요? f1은 18 이렇게 두 가지 써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한 줄짜리 긴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ll x라고 할 때 그랬지, 그치? 자, 요거를 한 줄로 쫙 쓰면 뭘까, 시우야? 맞아.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근데 어떻게 해서 쓰면 더 활용하기 편할까요? 그렇지. 인수분해 해버려가지고 자 요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qx 붙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뭐인 거야 이제? rx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한 줄을 쫙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쓰면서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지금 우리는 몇 차식으로 나눴어, 시우야?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1차식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all x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잡을 거야? 어서 오세요. 얘를 구체적으로 1차식이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문자가 A, B 두 개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도 요거 두 개죠. 그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여기다 활용해야 되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한번 쫙 넣고 또 이 식 전체에다가 x에 1 한번 쫙 넣고 그러면 풀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게요. 요즘 25쪽이야 얘들아. 25쪽.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쫙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요거 1 될 거거든요. 1. 그래서 f 마이너스 1 하고 요게 0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0 돼서 사라지는 거고요. 이 뒷부분에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f 마이너스 1의 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식 하나 나왔다. 두 번째는 x에다 1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괄호가 3 될 거고요. 3. 그래서 3f1은 하고 초록 박스는 다 날라갔고 여기에 x자리 1 들어갔으니까 a 플러스 b. 그럼 이거는 이거의 값은 지금 얼마라고 써야 되죠요? 18일까? 여기 앞에 3 붙어 있잖아. 6일까? f1의 값이 18이죠. 그러면 3f1의 값은 얼마야? 54인 거잖아. 그치? 54 맞죠? 54. 3배 했으니까 요렇게 식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a, b를 찾을 거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 b 값이 얼마? 29. 좋아요. a는 얼마일까 그러면? 25. 그렇죠. 됐다. 그러면 a, b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all x라고 잡았던 나머지가 완성이 된 거죠. 그쵸? 이 나머지 식이 지금 ax 플러스 b였으니까 25x 플러스 29 이렇게 rx가 나온 거야. 그럼 거기다가 2 집어넣어서 끝내라. 그럼 여기 x에 2 들어가면 50 플러스 29가 되는 거니까 79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해서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풀이 과정이 완벽히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몇 번 시우야? 20번. 자, 20번도 나머지 정리 문제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겁니다. 자, 20번.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6일 때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이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겁니다. 이거는 2차식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한 줄짜리 긴 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fx는 그렇죠. 인수분해 해서 써주고 그리고 누구 자리?
맞아. 몫의 자리 QX. 그리고 맞아. 우리한테는 요렇게 생긴 식이 하나 있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f2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니까 요거 한마디로 쓰면 뭐니 시우야? 그렇지.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치? 그러면 f-1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쵸? 간단해. 여기 이 식에다 그냥 쫙 얼마 넣어버릴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돼요. 그쵸?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쫙 넣어버리면 좌변이 f-1이고요. 우변에서 이 부분은 통째로 날아갈 거 아니야. 0으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쵸? 그럼 끝에 있는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이죠. 이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5쪽까지 질문 있나요? 유나 보이니? 26쪽에는요. 질문 없나요? 26쪽? 좀 피곤해요? 아니요. 27쪽. 없나요? 28쪽. 그러면 29쪽으로 가서 29쪽에서 그 지난 시간에 끝날 때 12번 문제를 푸는 방법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방법만 얘기했었는데 요게 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하면 ABCD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29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유형,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에서 심화 유형으로 나오는 게 요 7번이거든요. 7번. 그래서 7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12번 요렇게 두 문제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일단 12번 문제부터 보면은 12번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 문제를 풀려면 1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쫙쫙쫙쫙 쓰면은 D 나오고 C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고 이렇게 쭈루루루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왜 조립제법을 썼을 때 왜 이 숫자가 D고 왜 이 숫자가 C고 왜 얘가 B고 얘가 A냐? 그거는요. 요 식의 형태를 조금 바꿔보면 돼요. 지금 여기 요렇게 써져 있는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요렇게 세 덩어리는 지환아 x-1을 모두 가지고 있지. 이 세 덩어리는 치환하지 않고요. x-1을 묶어볼게요. 통째로 그냥 이 세 덩어리만. 그 묶으면은 여기 뭐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B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아니 제곱. 제곱 플러스 B X x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C 하고 닫으면 되지, 그치? 그리고 바깥에 뭐가 있는 거야 이제? 겉에 D D가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묶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 식을 만약 x-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눗셈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x-1과 곱해져 있는 수진아, 이만큼이 누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몫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통째로 몫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몫의 역할. 그러니까 QX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남아있는 요 D가 누구예요? 당연히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해놨던 이 조립제법하고 비교해봐. 처음에 요거를 조립제법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지금 1-2라는 요 목 있잖아. 이 부분이 요 빨간 밑줄근 요 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끝에 나와 있는 요 나머지가 요 끝에 나와 있는 나머지 D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조립제법 처음 조립제법 했을 때 요 부분하고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요 놈만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x-1로 묶어. 어디까지 묶을 거냐? 요 놈이랑 요 놈까지 묶을 거예요. 민서야 그러면 얘네 둘만 x-1로 묶으면 어떻게 써질까? 여기는 a x-1 플러스 b 여기서 괄호 닫고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또 이 상황도 이 x-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봐. 나눗셈의 상황을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또 뭐가 돼요? 이 부분이 그 나눗셈의 몫이 되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고 이 끝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여기서 지금 이거를 빨간 애를 다시 1로 조립제법해서 나눗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몫인 이 1, 2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여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핑크색 부분.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C가 되는 거니까 0이 C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핑크색 부분만 또 빼와가지고 요 핑크색 부분만 또 빼와서 이거를 x-1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보고 이걸 또 얘로 나누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누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나야 그럼 a가 이번에는 또 뭐의 역할을 해? 얘가 또 몫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고. 얘가 몫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얘가 b가 나머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조립제법에서의 여기 목 자리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져 있는 문제를 만나면 1로 조립제법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나머지부터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가 되게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좀 고비야, 고비. 보통 이제 이 유형을 나머지 정리해서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유형 문제집에 보면은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해가지고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집중을 해줘. 3차식으로 나눴을 때 진짜 오늘 맛있어? 커피야 그거? 오늘 안 졸라고 커피 사왔어? 좋아. 자 7번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자 우선 문제를 읽어보면은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빼기 5고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적어놓고 넘어가면 돼. 민준아 요거를 우리가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fx를 그렇지 맞아요.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러면 f-1은 3 요렇게 하나 딱 그냥 적어놓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요거는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일단 보류하고 이 맨 밑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이 문제의 메인이 되는 식이 되는 거니까 한 줄을 쫙 길게 쓸 거예요. 자 그럼 fx는 아연아 이거를 x-2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그러면 요거 써주고 여기에 이제 누가 오죠? qx가 오죠? qx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누가 오죠? 플러스 나머지를 보통 우리가 뭘로 표현하지? rx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한 줄 요게 메인식인데 여기서 이 rx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rx는 지민아 몇 차식일까 이거? 1차식. 지금 몇 차로 나눗셈을 했죠? 아 2차로 나눈 건가요 이거? 이거 3차로 나눈 거야. 얘로 나눈 거잖아 얘로 그치? 3차로 나눴으면 그때 나머지는 3차보다 어때야 돼? 차수가 작아야 돼. 그럼 최대? 3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최대 2차지. 그러니까 이 나머지의 형태는 우리가 2차식의 형태로 잡아줘야 돼. 그럼 2차식의 일반형이 뭘까요? 1차식이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거든.
그럼 2차식이면 뭐라고 쓸까요? A X 제곱 음. 플러스 B X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2차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잡아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문제의 곱인데 여기서 이제 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5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어. 만약에 뭐 57이라는 숫자가 한번 있다고 봅시다. 57. 57을 40 더하기 17 이렇게 나눠볼게요. 뭐 당연히 성립하죠. 57은 40 더하기 17인데 5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갰어요. 두 개의 덩어리로 쪼갠 다음에 이 57을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민준아, 5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7이지. 7이지. 그지? 근데 봐봐 민준아. 57을 40과 17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랬을 때 이 빨간 박스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이지. 그럼 이 초록 박스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7이지. 그치? 자 보세요. 내가 57이라는 숫자를 두 숫자의 합으로 쪼갠 다음에 이쪽 숫자가 10의 배수가 되게 만들면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랑 어때요? 아까 이거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민준아? 7이었지. 이것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7이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지금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어때요? 똑같지. 똑같은 이유는 뭐야? 이 녀석은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저식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여기서 이 부분을 빨간 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초록 박스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5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fx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요게 x-5야. 이런 조건이 문제에 있어. 그죠? 근데 그러한 fx가 지금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 두 덩어리로 쪼개졌어요. 근데 민서야, 이 빨간 박스는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빨간 박스는? 나머지가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안 생겨요. 왜냐면 이 빨간 박스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것만 싹 지워지고 이게 통째로 그 나눗셈에 몫이 된다고요. 나머지가 제로라고요. 그지? 그럼 마치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우리가 57을 10으로 나누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40은 1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으로 나눈 나머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10으로 나눈 나머지나 이걸 10으로 나눈 나머지나 똑같았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놈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나 이 끝에 있는 놈을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나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얘는 나눠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빼기 5라는 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 박스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이것도 x-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걸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일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은재야 이거 몇 차식이야? 2차. 얘 몇 차식이야? 2차지.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다면 몫은 몇 차일까? 상수겠지, 상수. 근데 그 상수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양을 보면 알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을 이렇게 나눗셈 한다고 생각해봐. 얘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얘는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잖아. 그럼 이런 나눗셈을 딱 시작한다면 여기다 딱 뭐라고 쓰겠어? 이거 나누기 이걸 한다.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잘 생각해봐.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나눗셈 할 때 기억나? 네. 이 맨 앞에 있는 얘를 얘랑 똑같게 만드는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럼 지금은 A라고 써야지, 그치? 뭐 뒤에는 뭐뭐뭐가 나오겠지만 A 자체가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뭐가 된다? 몫이 되는 거야. 몫. 그쵸? 몫. 나머지는 아까 여기서 따온 x 빼기 5.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all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l 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방금 본 것처럼 앞에 요 상수 x제곱의 개수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위에 써 있는 x-5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 all x를 아까처럼 이렇게 잡지 말고 조금 더 찾기 편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 봐봐.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x-5다. 윤지야, 그럼 이 fx를 요 all x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ll 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죠? 요거 곱하기 뭐가 와야 돼? 그 나눗셈에 몫이 곱해줘야 돼. 몫이 지금 얼마라고요? a. 그럼 여기에 a가 붙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누가 와? 나머지 x-5가 이렇게 붙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는 내가 all x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요렇게 잡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all x를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찾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는 a도 몰라, b도 몰라, c도 몰라 했지만 지금은 뭐만 알면 돼? a만 찾으면 all x가 완성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요 all x 자리에 요 놈을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 거의 90% 끝난 거예요. 그럼 이 a를 찾으면 끝이라 그랬잖아? 이 a를 찾기 위한 그 마지막 조건이 이거야. 맨 처음에 민준이가 말한 거 요거. fx-1이 3이다라는 거 있죠?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요 마지막 a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민준아 이거를 써먹어 주려면 이 지금 메인 식에다가 x에 뭐 넣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1이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써먹으려면 이 식 전체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는 요 all x가 요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통째로 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f-1이 될 거고 빨간 박스는 어떻게 될까, 민준아? 그쵸? x에 -1 집어넣으면 0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all x만 남았잖아. 그 x 자리에 뭐 넣었다고 지금? -1을 넣었어. 그럼 all -1이 되겠죠. 근데 all x가 요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그럼 x에 -1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요 앞에 여기가 얼마? 9a. 뒤에는? 그치. 9a -6 이렇게 될 거야. 그게 f-1과 같죠. 근데 f-1이 3이죠. 그럼 얘가 3인 거예요. 그쵸. a는 1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이게 all x 자리에 a 자리에 1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a 자리에 넣어주시면은 끝났죠. all x는 그냥 1이니까 생략하고 전개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게 답이다. 이거는 보통 이제 설명해주면 한 번 들어가지고 아 하고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한 3번, 한 4번 이렇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익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여기 그러면 29쪽에 혹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수연 30쪽으로 가겠습니다. 30쪽 인수분해 갈게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단원도 그 중학교 과정이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가 중학교 과정이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고 넘어갈 기회가. 나중에 이제 더 학년이 올라가 버리면 인수분해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막히긴 막히는데 이걸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커다란 식을 여러 개의 작은 식들의 곱으로 쪼개는 게 인수분해죠. 그래서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소인수분해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소인수분해.
시우야, 소인수분해 뭔지 알죠? 만약에 24라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4라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들,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게 소인수분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3차나 4차나 5차 이렇게 차수가 높은 커다란 식을 1차식, 작은 1차식들의 곱으로 쪼개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써 있는 거를 요렇게 작은 식들의 곱으로 쪼개는 게 인수분해고, 그 인수분해 과정에 필요한 공식들이 이제 요 녀석들인데, 특히 이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요거는 계속 다른 여러 문제들의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히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1번 이거 이름이 뭐지, 지환아? 1번이 5글자? 완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완전 제곱식. 2번은 뭐죠? 2번은 합차 공식. 그죠? 2번은 합차 공식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합곱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렇게 부르죠. 합곱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리고 4번을 보통 X자형 인수분해 이렇게 부르죠. X자형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들이고 요것들. 그리고 이제 5, 6, 7, 8부는 고1에 올라와가지고 새롭게 배우는 애들. 그치? 그래서 다 곱셈 공식에 있던 것들입니다. 곱셈 공식에 있던 거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다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공식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이 공식을 벗어나는 조금 복잡한 문제들, 요것들은 우리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볼게. 먼저 공통 부분이 있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머릿속에서 뭘 해라로 연결돼야 될까? 치환해라. 그치?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라. 그리고 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중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요런 거. 지민아, 괄호 몇 개짜리? 자, 괄호 4개짜리 유형을 만나면 짝짓기 하는 겁니다. 그죠? 짝짓기. 유나야, 짝짓기 뭔지 알죠? 괄호 4개 있을 때 어떻게 짝짓지?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둘 짝짓죠. 그죠? 그래서 짝들끼리 전개를 시키면 공통 부분이 보일 거란 말이지. 그럼 또 공통 부분 보이면 뭐 하는 거야? 치환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1번의 세부 유형 중에 이렇게 괄호 4개짜리 형태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생겼어. x 4제곱에 ax 제곱에 플러스 b, 요렇게 생긴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불렀었니? 수준아, 기억나? 요렇게 생긴 애의 이름이 뭐죠?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식. 들어본 적 없나요? 아는 사람? 안 들어봤어요? 많이 쓰는데? 보기차식, 그치? 보기차식이라 그래. 보기차식은, 그러니까 보통 4차항이면은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쭉 있잖아. 근데 얘의 특징은 짝수차항만 있어요. 4차항, 2차항, 빵차항. 요것만 있어. 그치? 그게 복 2차식이고요. 복 2차식 그러면 일단 복 2차식을 만나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겁니다.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시고요. 치환하고 나서도 이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치환하고 나서 바로 풀리는 쉬운 보기차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환했는데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어려운 보기차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보기차식은 어떻게 푸는지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생긴 건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 치환하면 어려운 거랑 쉬운 걸로 갈라질 거야.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유형은 좀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다항식의 인수분해.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식이야. 문자도 막 여러 개 막 3개 이상 있고 항도 막 5개 이상 있고 이런 복잡한 식. 자, 복잡한 식을 만났을 때 키워드는 뭐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문자가 여러 개면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떤 문자 하나를 주인공으로 딱 잡고 그놈에 대해 정리해야지. 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럼 식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A면 A, B면 B, C면 C 주인공을 딱 정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 주인공을 정할 때 팁이라면 차수가 낮을수록 정리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주인공 문자를 정하는데 그 주인공 문자는 차수가 낮은 애를 잡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인수분해인데 요거는 자 3차 이상의 다항식 fx. 그러니까 이놈은 x에 대한 식인 거야. x에 대한 3차식, x에 대한 4차식 다른 문자 없고 x에 대한 다항식일 때. 그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방식으로 인수 정리하고 조립제법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인수 정리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내가 집어넣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1 넣으면 0 되는지 안 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서 찾아본 다음에 1 넣어서 0이 된다. 그럼 1로 뭐 해? 이렇게 조립제법. 그죠? 1 넣어서 0이 됐다. 그럼 1로 조립제법. 1 넣었는데 0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다. 그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것이 요거 3차 이상의 다항식 fx에 대한 인수분해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만 더. 오른쪽에 여기 요거 항이 4개인 경우의 인수분해. 항이 4개인 경우 이거 우리 간단하게 4항식 이렇게 부를게요. 4항식. 자, 4항식의 인수분해는요. 항이 4개잖아. 그러면 둘로 나눠서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 셋 하나로 나누어서 인수분해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앞에 단원들보다 조금 어려운 게 정해진 모양에 맞게 풀어줘야 돼요. 이런 유형은 이 방법으로 풀어야 인수분해가 되고 이런 유형은 이 방법으로 풀어야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 길이 있어. 근데 길 자체를 모르면 인수분해 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얘기했고요. 이걸 이제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좀 적어 놓읍시다. 자, 방금 전에 다 얘기한 것들이에요. 공통 부분이 보이면 지원아 뭐 해라? 치환해라. 자, 그 다음에 괄호 4개가 보이면 어떻게 해라? 짝짓기 해라. 2개 짝지어라. 그죠? 야, 커피 마시고 자면 어떡해. 4항식이면 어떻게 해라 지원아? 4항식 항이 4개짜리를 만나면 둘로 나누거나 셋 하나로 나눈다. 그 다음에 보기차식을 만났다. 보기차식을 만났으면 일단 어떻게 한다?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한다. 대문자 x로 치환하고 나면 이거는 쉬운 보기차식과 어려운 보기차식으로 갈라질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그냥 복잡한 식 문자도 여러 개고 항도 많아. 복잡한 식을 만났어. 그때 키워드는 뭐다? 뭐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주인공을 정하는 거야. 주인공 문자를 하나 정할 건데 그 주인공 문자는 차수가 어떨수록 편해? 낮을수록 편해. 자 마지막 6번 3차 이상의 다항식 fx 3차 이상의 fx를 만났어. 그러면 이때 키워드는 인수 정리. 그러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는지 집어넣어보고 그 숫자 찾았으면 그 숫자로 뭐 한다? 조립 제법한다. 그치? 자, 요렇게 일단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문제마다 이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 유형이야. 이렇게 유형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1번 문제는 요거는 그냥 중학교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두 덩어리로 보여야 돼요. 두 덩어리. 민준아 이거 두 덩어리로 보여요? 네. 요렇게가 지금 한 덩어리인 거지. 곱셈으로 연결돼 있고 다 요렇게도 또 한 덩어리야. 그럼 민준아 두 덩어리에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누구죠? x 마이너스 그러면 요걸 우리는 공통 뭐라고 부르지? 공통 인수 이렇게 부르지, 그치? 그럼 공통 인수로 그냥 묶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x-1로 묶었어. 묶으면 뭐가 될까요? x 제곱 이런 건 할 수 있지, 민준아. am 플러스 bm 이거 몇 덩어리예요? 이거 두 덩어리예요.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 두 덩어리의 공통 인수가 누구예요? m. 그러면 m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자, 네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봐봐, 민준아. 여기서 지금 x 빼기 1을 앞으로 당겼지? 네. 원래 이렇게가 한 덩어리였잖아. 이 한 덩어리에서 얘만큼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뭐가 남아있어야 돼, 여기에? 2x 마이너스 그렇지. 2x-3이 남아있는 거야. 또 두 번째 덩어리, 이것도 한 덩어리였잖아. 그래서 얘가 싹 빠져나간 거야, 그치? x 마이너스 x-5인데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었잖아, 그치? x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x-1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괄호를 계산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오늘 어디 갔다 온다 그랬었나? 아니야? 자, 그래서 x-1, x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2번, 4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치? 아연아 이거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유형 2번 이거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죠? 중학교 수준이니까 여러분 다 각자 인수분해 한 번씩 해보시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32쪽으로 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키워드로 정리해줬던 유형들이 나올 거야. 지금 32쪽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 요거 유나야 무슨 유형인 것 같아? 아까 딱딱딱딱 정리해줬던 것 중에 얘는 뭘까? 항이 몇 개야? 4개지. 그치? 항 4개짜리를 아까 뭐라 부르자? 사항식이라고 부르자. 항이 4개니까 사항식이에요. 그럼 아까 사항식은 뭐라고 정리해줬어? 둘둘 아니면 셋 하나. 그치? 둘둘 아니면 셋 하나야. 자, 그럼 여기 지금 6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셋 하나입니다. 자, 둘둘과 셋 하나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셋 하나가 되려면 이 세 개가 만나가지고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지금 요 중에서 얘네 셋이 만나가지고 이게 유나야 뭐가 되지? 요거 셋이 만나서 뭐가 되지?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리고 빼기 4가 있어. 4는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윤지야 지금처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무슨 공식 한번 딱 써주면 돼요? 합차 공식 한번 써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괄호를 2개 쳐주시고, 자, x 빼기 y에다가 2 한번 더해주고, 또 x 빼기 y에다가 2 한번 빼주고 하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죠. 그쵸? 요게 4항식 중에 셋 하나 유형이에요. 지민아 자는 거 아니죠? 지원이가 게임이가 지민이가 자는 거. 야, 너 커피 사오는 거야. 자, 지금 6번 했습니다. 6번. 지민이가 답 찾아봐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완성한 게 요거야. 네. 근데 요거랑 이제 얘랑 비교해봐.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자, B가 C보다 크대요. 네. B가 C보다 크대. 그럼 우리가 지금 써놓은 요 순서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죠? 요 앞에 있는 괄호가 우리 답에서도 앞에 있는 괄호고, 요 뒤에 있는 괄호가 우리 답에서도 뒤에 있는 괄호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대로 비교해서 A는 얼마야 그럼? 1. 아니, A 1. 마이너스 1. 마 1. B는 2고요. C는 얼마? C는 음. 2. 아니, 여기 지금 이거 안 보여? 마 1. 1. C가 1이라고요? 이 빨간 괄호가 얘야. 빨간 박스가. 이 빨간 박스가 얘고 초록 박스가 얘라고.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2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4항식 중에 셋 하나짜리였습니다. 그 밑에 문제 볼게요. 밑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민준아 항이 몇 개야? 4개지. 그럼 얘도 뭐야 그럼? 완전 제곱. 무슨 몇 항식? 4항식. 4항식. 그럼 이것도 4항식이니까 둘 중 하나겠지? 둘둘이거나 셋 하나거나. 근데 민준아 여기에는 지금 완전 제곱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누군데 완전 제곱식이? 네. 3개. 어디 세 개? 완전 제곱식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이런 꼴이 완전 제곱식이지 민준아. 응? 네. 그럼 지금 여기 7번에 있는 이 식에서는 세 개의 항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얜 둘둘입니다. 둘둘. 둘둘이면 보통 자 가운데서 뚝 끊어줘. 가운데 뚝 끊어가지고 앞에 둘 자기들끼리 묶고 뒤에 둘 자기들끼리 묶어. 그럼 보통 풀립니다. 자 앞에 둘은 민준아 뭘로 묶을까? X x 제곱. 제곱으로 묶어. 그럼 x 제곱 괄호 열고 뭐라고 써요? X 플러스 1. 오케이. 자 뒤에 둘은 마이너스로만 묶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괄호 열고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1. 봐봐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그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괄호 안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지? 자 이거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아직 하는 중인 거예요. 자 아연아 이거 몇 덩어리로 보여요?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로 보이는데 그 두 덩어리의 공통 인수가 누구죠? 그러면 x 플러스 1을 맨 앞으로 잡아 당길게요. 그럼 요렇게 x 플러스 1 당겨주고 괄호 열면 요 안에다가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오케이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인수분해는 항상 1차식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 도저히 분해가 안 된다면 멈춰야 되겠지만 얘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이거는 아연아 무슨 공식 한번 해줄 수 있어? 합차 공식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자 앞에 x 플러스 1 그대로 두고요. 이 부분이 합차 공식이 되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은 두 개네. 그럼 똑같은 괄호가 두 개면 합쳐서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이게 둘둘짜리 4항식 중에 둘둘짜리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고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또 무슨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형 3번은요. 유형 3번은 그냥 우리 그 공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에 적용해주면 되는 건데 자, 유형 3번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죠.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요 놈으로 한번 써볼게. xy로 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우리 수진이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더라? x 마이너스 y 변형 공식 말고 인수분해 공식. 요렇게 생긴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공통수학을 이제 1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1월 말이에요. 2달 정도 됐죠. 2달 동안의 공식을 안 외웠다는 거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외울 마음이. 어? 오더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그치?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X Y 더 마이너스.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죠? 그것만 바꿔주면 되고 맞죠? 자 봐봐 이 공식하고 지금 저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2b의 세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어떻게 쓰는 게 보기 좋아? 3b의 세제곱으로 쓰는 게 보기 좋아. 그러면 지금 수진이가 부른 공식에서 자, 이 부른 공식에서 x 자리에 누가 있는 거다 여기서는? a-2b 그치? 요게 통째로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누가 있다? 3b가 있는 거야 3b가 그치? 그럼 그대로 이제 끼워 맞추는 거야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죠? 지원아 해볼게 자 얘가 이제 괄호 2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앞에 괄호는 뭐라고 쓸까요? A 마이너스 5 B 그쵸? 일단 a-2b가 있었고 그 뒤에 또 빼기 3b가 붙는 거지 그치? 네. 그럼 합치면 a-5b 맞고요 뒤에는요? A 제곱 요거 일단 이렇게 한번 쓸게 이렇게 한번 쓰고 a-2b 모양을 일단 살려서 쓸게요 요거의 제곱 제곱 플러스 플러스 3B 제곱 B x 자리에 빨간 거 들어갈 거고 y 자리에 이거 초록색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식에 그럼 3A 3b 괄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까지 쓰면 여기까지 쓴 거죠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에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어 9B 제곱 그렇지 요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그럼 앞에 거는 a-5b가 될 거고 뒤에 거는 이제 전개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b 마이너스 6b제곱 플러스 9b제곱 요렇게 되니까 은재야 요거 뒤에 괄호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7B 제곱. 맞아요. 끝났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 외워야 되고 그 외운 공식에다가 이 상황에 맞게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안 외우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뭐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도 일단 공식을 안 외우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그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8번, 9번, 10번, 11번 다 공식 활용하는 건데 10번하고 11번은 그 공식만 좀 써놓고 갈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공식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모양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64x 세제곱을 4x의 세제곱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48x제곱 y 이렇게 써있지 이걸 이렇게 써봐. 마이너스 3 괄호 4x의 제곱 곱하기 y 그럼 이거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48x제곱 y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플러스 3 괄호 4x 괄호 닫고 y제곱 그리고 마지막 거 y세제곱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1번은 아까 전에 수진이한테 물어봤던 공식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써있지만 여기 1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지 수진아 그지? 그럼 이것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걸 인수분해하는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내려가서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일단 기본적인 출발은 4항식이야. 시우야 항이 4개지. 그지? 그럼 4항식인데 4항식이면 뭐 아니면 뭐랬죠? 둘둘 아니면 세타나랬지. 근데 세타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꼭 필요해. 지금 완전 제곱식 보이나요? 가능성이 없죠. 그죠? 완전 제곱식 없어. 그럼 무조건 둘둘이에요. 그럼 일단 가운데 끊고 가보자 그랬지. 일단 가운데 끊어. 가운데 이렇게 끊은 다음에 앞에 둘은 뭘로 묶을 수 있어요? B로밖에 못 묶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둘둘이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 앞에 둘 뒤에 둘 하니까 묶을 게 별로 없어. 그지?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묶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오도록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A 세제곱 B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던 요 놈을 한 칸 땡깁시다. 마이너스 A 세제곱 C. 이런 묶을 게 많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원래 두 번째 자리에 있던 B 세제곱 C 나오고요. 플러스 B 4제곱. 자, 순서를 살짝 바꿨어. 순서를 살짝 바꾸고 다시 가운데 잘라볼게요. 그럼 앞에 둘을 뭘로 묶을까 이번에는? A의 세제곱으로 묶어줘. 그럼 뭐가 남아? B-C. 자, 뒤에 둘은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묶으면요. 요 앞에서는 C가 남고 뒤에서는 뭐가 남죠? 마이너스 B가 남지, 그치? 이왕이면 시우야, 여기에 생기는 거랑 여기에 생기는 것이 똑같으면 편하잖아. 그러면 묶을 때 마이너스 B세제곱 말고 플러스 B세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때? 그럼 여기 부호가 바뀌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대신 얘네 부호가 바뀌니까 요 괄호 안에를 B-C로 쓰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거의 다 왔어, 이제. 지환아, 이거 몇 덩어리? 두 덩어리. 두 덩어리의 공통 인수 보이나요? 예. 누구죠? B 마이너스 B-C. 그럼 B-C로 묶어주고 나면 뭐가 남을까? A 어. 마이너스 A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럼 이것이 인수분해가 끝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공식을 한번 써주면 돼. 공식, 그치? 공식을 써가지고 괄호 몇 개로 인수분해 되지 이거? 두 개. 괄호 2개로 인수분해 되지, 그치? 가로 A 음. 플러스 가로 A 플러스 B 그리고 가로 A 제곱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요 부호랑 반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AB 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4항식으로 출발은 하되 중간에 이제 공식도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니? 답이 3번 답이 3번입니다. 3번.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도 공식 쓰는 건데요. 13번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냐면 우리 아까 인수분해 공식이 이쪽에 있었죠? 30쪽에. 자, 30쪽에 있는 공식 중에서 자, 13번 문제에 적용되는 공식은 요겁니다. 9번 공식. 9번 공식이 33쪽에 13번 여기에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그치? 요 공식을 적용시켜 보시면 됩니다. 잘 비교해 보면 A 자리에 뭐가 들어갔고 B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보일 거예요. 13번은 요 공식을 적용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도 똑같은 공식. 얘도 똑같은 공식. 요 9번 공식 가지고 14번도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문제만 딱 봐도 자, 막 뭐 세제곱, 뭐 세제곱, 뭐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세제곱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공식 하나밖에 없죠.
요거 8번 공식, 그지? 8번 공식. 요 8번 공식이 15번에 적용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5번은 요 8번 공식을 가지고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시고요. 14번 아까 똑같아. 9번 공식. 13, 14번은 9번 공식이고 15번은 8번 공식. 그거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는 제목 자체가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고, 문제를 딱 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지민아 아까 공통 부분 그러면 뭐였다?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였죠? 치환. 그치, 치환. 지금은 어느 부분을 치환할까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5x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대문자 a로 요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2,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써질 거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8 빼기 24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쉽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지민아? a 플러스 8. 그치.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인수분해 됐으면 a 자리에 다시 어떻게 해요? 치환하기 전 모양으로 다시 대입해줘야죠. 그러면 요렇게 괄호 하나 생기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요렇게 괄호 하나 생기고. 아까 여러분 인수분해 목표는 1차까지 가는 거긴 한데 지금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죠? 그죠? 여기서 멈추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을 때 B가 C보다 큽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 B가 C보다 크다는 말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말해준 모양과 우리가 찾은 인수분해 식이 어느 부분이, 어느 괄호가 어느 괄호인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C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상수항이 더 큰 괄호.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부분인 거지. 지민이 이해되니? 그쵸. 그래서 그럼 그대로 비교해. 그대로 비교하면 A가 얼마야? 5. B는? 마이너스 2. C는?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답이 뭘까 그러면? 11. 그렇죠. 답은 11.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20번 문제 보시면 아연아 20번은 뭐가 보이나요? (20번) 문제에서는 아까 막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줬던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건 뭐였죠? 괄호 4개. 괄호 4개짜리의 키워드는 뭐다? 짝짓기. 괄호를 둘씩 짝지어 줄 거예요. 근데 짝짓기의 기준은 뭐였냐면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두 세트야. 그럼 지금 얘를 누구랑 짝을 지어줄까? 얘를 봐봐. 얘랑 짝이 돼야 돼. 그래야 이 둘의 상수항의 합이 얼마예요? 3 나오지. 그리고 나머지 둘 봐봐. 나머지 둘의 상수항의 합이 얼마예요? 3. 그 똑같은 애들끼리. 똑같은 애들이 나오도록 두 쌍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짝을 짓는 거야. 그러면 그 짝 지어진 애들끼리 전개하는 겁니다. 빨강끼리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초록끼리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요런 모양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짝짓기를 잘 해보니 이제 뭐가 보여, 아연아? 이 페이지에 아까 자 여기 첫 문제 봐봐. 자, 이 페이지에 유형이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이었죠. 그쵸? 그럼 지금 이제 짝짓기를 잘 했더니 뭐가 보여요? 공통 부분이 보이는 거야. 이 부분 공통 부분 보이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을 아까처럼 이제 A로 치환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괄호 4개짜리는 우선 짝짓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 뽑아서 치환하면 됩니다.
자, 이제 35쪽으로 갈게요. 자, 35쪽에 나와 있는 요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 아까 전에 은재야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고기차식. 맞아. 이거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보기차식. 그리고 아까 전에 보기차식을 만나면 우선 처음 출발할 때는 뭐 해주라 그랬죠? x 제곱을 x로 맞아요. 이렇게 치환하라 그랬어. 일단 치환해. 그럼 여기 지금 유형 5번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치환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요 식이 자,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보기차가 치환까지는 무조건 하되 치환한 이후에 갈라진다 그랬죠. 쉬운 보기차식이랑 어려운 보기차식으로 갈라진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치환을 딱 했을 때 민준아 뭐가 되니 이거? 인수분해가 그냥 되죠. 얼마로 인수분해가 돼요? 26 너무 큰데? 곱해서 36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 9구단을 외자. 마이너스 12. 아니? 그럼 13이 안 되잖아. 9구단에 있어. 9구단. 9단. 마이너스 9랑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마구 마사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4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되니까 얘는 쉬운 보기차식인 거예요. 보기차식 중에 쉬운 형태.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인수분해 했으면 치환하기 전 걸로 다시 가야지. 그죠? 치환하기 전 대문자 x를 다시 소문자 x 제곱으로 바꿔주면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 그럼 민서야 이거는 둘 다 무엇을 한 번씩 할 수 있다? 합차 공식. 앞에 것도 합차 공식, 뒤에 것도 합차 공식. 그럼 괄호가 몇 개가 될까? 괄호가 4개가 될 거예요. 그죠? 괄호 4개.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지민아 이게 무슨 식이라고? 보기차식. 보기차식 중에 어떤 거? 쉬운 거. 보기차식 중에 쉬운 거. 그럼 보기차식 중에 이제 어려운 것도 해봐야지. 자, 보기차식 중에 어려운 거는요. 답을 안 썼네. A, B, C, D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크기 순서대로 A, B, C, D거든요. 크기 순서대로 A, B, C. 누가 A야 그럼? 마3, 그치? 요 놈이 A. 그 다음에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C. 얘가 D네요. 그럼 답이 얼마니지 않아? 12. 그쵸? 12. 자, 이게 보기차식 중에 쉬운 거였고요. 자, 그럼 보기차식 중에 어려운 거 가겠습니다. 25번으로 갈게요. 요 놈은 그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려운 애는. 쉬운 거는 그냥 흘러가면 되지만 어려운 애는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이제 보기차식 중에 x제곱을 x로 치환할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쉬운 거와 어려운 걸로 갈라지는데 이 25번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일단 치환을 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5. 자, 치환은 했는데 시우야 여기서 뭐가 안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이게 뭐 어려운 보기차식이에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어려운 보기차식을 만났을 때는 x의 개수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x의 개수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요게 어려운 보기차식을 푸는 풀이 방법이에요. 그냥 문장으로 그냥 기억해줘. x의 개수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지금 요 앞에 x제곱이랑 요 맨 끝에 플러스 25는 건드릴 수가 없어. 요 가운데만 손을 볼 건데 가운데만 바꿀 거야. 여기에 몇 x가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셋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냐 이거야. 10x가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러면 일단 나는 10x가 꼭 필요하니까 일단 10x를 써. 일단 써. 그런 다음에 뒤에서 맞춰주는 거야. 원래 1x밖에 없었잖아. 원래 1x밖에 없었는데 내 맘대로 10x를 올린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다가 뭘 붙여야 공평해요? 마이너스 9x가 들어가야 공평하지. 그치? 그래야 위에 줄과 아래 줄이 같은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를 살짝 바꿔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세 개가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돼주면 돼요.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대문자 x를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시면 돼요. 소문자 x제곱으로. 자, 그럼 봐봐.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고 이 끝에 마이너스 9x 제곱이잖아. 근데 9x 제곱이라는 거는 3x 괄호치고 제곱으로 쓸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요렇게 쓰는 순간 자, 윤지야 제곱 빼기 제곱이네. 그치? 뭐가 가능해? 합차가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합차 공식을 한번 딱 써주면 이제 인수분해가 끝나는 겁니다. 지환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안에 x 제곱 플러스 10x x 13x 잘 생각해봐. 쓸 게 없는데 그냥 딱 보고 지금 저기서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지원아 합차 공식이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차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게 합차 공식이잖아. 그럼 지환아 지금 이 모양이랑 같다라는 게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여? 여기서의 그럼 대문자 A가 저기선 뭐예요? 저기서 대문자에 있는 저기서는 x 가로 x 제곱 플러스 5 가로 제곱 다시 A a A 제곱 말고 A 아 A가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5 그게 A야. B는요? 3x 3X야.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괄호가 요거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써야 돼? x 5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플러스 3x 그치 이렇게 괄호 하나 써주고 두 번째는 x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3x 이거 하나 써주고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문제에서는 지금 요렇게 표현했죠.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잘 비교해보면 여기 지금 QX에 해당되는 식이 여기서 몇 번째 괄호야? 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여기 앞에 똑같이 있잖아. 그럼 결국 QX가 누구라는 거야? qx가 3 아, 9 이 식이 네, 이 식하고 동일해. 똑같대. 네, 근데 요 부분은 여기 있네요. 네 그럼 QX는 마이너스 요 식하고 요 식이 똑같아. 똑같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 주잖아. 근데 얘가 얘야.
얘 누구냐고요? 3 아니에요? 만약에 뭐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어. 근데 이 식이 x 플러스 3 곱하기 fx래. 네. 그럼 fx가 뭐겠니? fx는 x에 대한 어떤 식이잖아요. 아,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똑같지? 네.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fx 이게 f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식에서 fx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 2x 마이너스 그럼 이 식에서 qx는 뭐야? 2 가로 x고 플러스 5 마이너스 그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qx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qx인데 문제에서 q1을 구하래. q1. q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라 이 말이죠. 그럼 얼마가 돼? 3. 그치? 3. 요게 답이다.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보기차식 두 문제를 푼 거예요. 보기차식 두 개인데 하나는 쉬운 보기차식, 또 하나는 어려운 보기차식. 이렇게 보기차식 두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가면 36쪽이 그거야. 복잡한 식.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아까 전에 민서야 뭐라고 써줬더라? 복잡한 식을 만났을 때 키워드. 주인공. 그치? 주인공 되는 문자를 정하는 거예요. 민서의 말도 그런 맥락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인공 되는 문자를 하나 정하는 건데 이왕이면 주인공은 차수가 낮으면 좋다. 그치? 그래서 딱 봤을 때 첫인상이 복잡해. 항이 5개 넘고 문자도 두 개가 넘어. 그러면 일단 누구를 주인공으로 볼 거냐가 첫 번째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x도 2차까지 가고 y도 2차까지 가니까 아무나 상관없어. 그럼 그냥 x로 잡읍시다. 그럼 x를 주인공으로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 이런 의미거든. 시우야 이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쭈루룩 쓸 거잖아. 근데 이제 y제곱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 그쵸? 요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x를 주인공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쓴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요 y에 대한 식은 얘네 나름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나름대로 2, 3의 마마로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아연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런 식을 만나면 우리가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할 때 밑에다가 뭐라고 쓰죠? 3 2에 누구한테 마이너스 주죠? 3한테 마이너스 주고 얘한테 플러스 주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6을 만들고 얘네 둘을 합하면 얼마가 돼? 그치? 앞에 있는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숫자를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똑같이 하는 거야. 자, 여기서의 6이라는 숫자의 역할을 여기서는 이 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2랑 3의 곱으로 쪼갰었잖아. 그럼 이번에는 요 괄호를 요 식을 이 두 개의 괄호로 쪼개 쓰는 거지. 요렇게. 그럼 이 두 괄호가 여기서의 2랑 3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군가한테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자, 누구한테 붙일 거냐는 앞에 있는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붙여줘야 합이 마이너스 1이 될까? 이게 기준인 거야. 그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어디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치, 위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위에다 마이너스, 밑에다 플러스 이렇게 붙여줘야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 조합을 이렇게 찾으면 이걸 인수분해한 결과를 뭐라고 쓰죠? 그렇지. 우리는 생략했지만 사실 요 앞에는 x가 이렇게 하나씩 있었던 거지, 그치? x제곱을 x 두 개의 곱으로.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도 x가 이렇게 x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가 하나의 괄호가 되는 거고, 이거. 그 다음에 또 요렇게가 하나의 괄호가 되는 거고, 요렇게 괄호 두 개 써주면 완성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될까? 첫 번째 괄호는 요거 괄호 이제 풀었을 거니까 요렇게 한번 맞죠? 요거 이렇게 분배되니까. 또 두 번째 괄호는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 이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주인공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아연아,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5번. 그거 잘 봐야 돼요. 인수분해 다 해놓고도 답을 잘못 고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5번에 있는 게 지금 여기랑 같은가? 이게 똑같은 거 찾아야 돼. 얘 아니면 얘랑 똑같이 생긴 괄호가 몇 번일까? 4번입니다. 4번. 그쵸? 눈을 크게 뜨고 똑같은 거 찾아주시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도전해볼까? 30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30번. 조금 어려운 인수분해긴 한데, 자, 이것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니까 30번 한번 도전해봅시다. 30번. 일단 주인공을 정하자고 했잖아. 그치? 근데 주인공을 x로 써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지 복잡한 거야. 그죠? 전개를 다시 시켰다가 y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y를 주인공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전개했지, 지원아? 그 다음에 y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라는 건 y를 가지고 있는 얘네 셋이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 셋을 앞으로 묶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버려.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y 요렇게 빨간 애들이 요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세 개를 보니까 이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x를 갖고 있네. 그래서 x로 묶어서 써.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게 초록색들 이렇게 몇 덩어리가 됐어요? 두 덩어리가 됐죠. 두 덩어리에 공통인수 있죠. 그걸로 묶으라고요. 이걸로 묶으라고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남았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플러스 x가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만 더 인수분해해서 x-1, x 플러스 2로 바꿔주고 요거 보기 편하게 x-y로 바꿔주면 끝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은 1번. 자, 지금 한 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죠. 그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키워드는 주인공을 정하는 겁니다. 주인공.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6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36까지. 그리고 저번에 28까지였나 우리? 29까지였나? 29였나요? 네, 29까지 도장 받을 친구들은 가지고 나와서 도장 받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